네, 오늘은 논어강독 15번째 시간으로 8일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편 1장입니다. 8일편은 전체가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그 예약 중심의 언술이 많죠. 그 첫 장을 보면 공자위 개시, 개시 한 대죠. 개시 한 대, 8일 무어 정하니 시 가있냐온 숙 불가 있냐리요, 이게 되죠. 논어는 각 편마다 첫 글자를 이제 따서 붙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첫 글자가 개시죠. 개시인데 8일자를 제목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테마를 예약으로 삼고 있다는 걸 딱 제목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공자위 개시라 그래서 자왈이나 자위라고 하지 않고 공자란 명칭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공자를 부르는 호칭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그 편집상에 어떤 그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해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공자께서 개시에 대해 말씀하셨다. 8일을 뜰에서 추고 있으니 이것을 참아할 수 있다면 무엇을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이 보기보다 간단치가 않은데, 첫째는 이제 8일, 어려운 글자가 딱 나왔죠. 8일이라고. 이 일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전에 열일로 나와 있어요. 열로 나와 있는데 8일이니까 이제 8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셋, 넷, 8줄이 되는 건데 8명이 8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명이 8줄. 그래서 이제 8일이라고 하는데 지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저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천자인 경우는 8명에서 8명, 제후는 6명, 2명씩 깎아가는 거죠. 대부는 4명, 사는 2명.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사 같은 경우는 4명만 남잖아요. 2일무가 일릴 텐데, 근데 4명이면은 그때 옆에서 악사들이 보통 8명이, 기본 악기 8명이 동원이 되는데, 8명이 악사가 있고 4명이서 춤을 추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유는 행렬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8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 뒤에 수만 줄여가는 8명 기본 수로 해서 8명에 8줄, 8명에 6줄, 8명에 4줄 이런 식으로 줄인다는 거죠. 이런 설도 있어요. 여하튼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천자만이 쓸 수 있는 예의 일정이었던 거예요. 예의 일정을 이 개시라고 하는, 개시는 제후도 아닌 대부죠. 대부. 2단계를 건너뛰어서 지금 이 권세를 자랑하느라고 8일무를 춘 거죠. 공자가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느낌을 가져서 이제 커멘트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공자위 개시에서 끊고 인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본에 보면 이 위에서 끊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개시가, 이렇게 되네요. 개시가 8일무를 분명히 자기 뜻이겠죠? 자기 집안에서 이 8일을 춤을 추고 있으니 8일무를 시행하니 이 짓을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다른 설이 있다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위자는 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평가 말이죠. 이런 행동을 주고 이제 논평을 한 거죠. 개시의 행동에 대해서. 주어가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바뀝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시 공자와 위하고 개시가 이렇게 하면 주어가 개시라는 건 너무 자명해지니까 개시가 8일을 정해서 추니 이것을 나쁜 행위를 감히, 이때는 나쁜 행위라는 뜻이 있죠. 감히 이런 뜻이죠. 감히 이런 행위를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 정자는 당연히 뜰인데 어디 뜰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청 아래 마당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시가 권한이 세져서 조정이라고 보기도 해요. 이러면 진짜
마구마구 권력을 행사하는 아주 보기 흉한 일이 되죠.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묘정이죠. 묘정. 사당묘, 사당에서 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중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를 공자로 보는 거예요. 공자위 개시하고 여기서부터 주어를 보는 거죠. 이때 이는 용인하다는 뜻이 됩니다. 8일을 뜰에서 추고 있으니 이것을 용인하면은 무엇을 이때 수구 이제 주체가 누구가 되겠죠. 누구인들 용인을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벼슬을 해서 뭐 이걸 어떻게 저지하거나 간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울분을 토로한 거죠. 예학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어가 바뀌는 거죠. 아까는 뭐 누구인들 이런 짓을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개씨가 이런 짓을 행한다면 누가 이런 짓을 못하겠는가. 아까랑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그 강조점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좀 특별한데, 이거를 공자가 소공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 보는 거예요. 이 인자가 참은 인자가 있으니까 참다. 8일무를 개씨가 추고 있는데 왕께서는 참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참고 뭔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참으면 무슨 일인들 못 참겠습니까? 참으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 근데 이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소공을 상대로 공자가 한 말이라면 이 발설 시기는 공자가 말년에 발설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년은 공자가 애공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공자가 그 천하주를 떠나기 전에 50대 그때쯤에 이 개씨의 이 행태를 보고 분노를 해서 아마 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소공에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 건 직접 소공을 만나서 얘기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공자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것을 언제 얘기했는지 그 발설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개씨가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인으로 유명한 게 개환자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게 환자일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환자의 시기가 소공하고 맞춰지고 그거를 이제 공자 나이대하고 맞춰서 얘기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쨌든 이거를 두고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주어가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기 예학의 문제가 당시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예라는 것은 그 사회 제도의 그 어떤 토대, 그리고 사회 운영 원리이기도 하고 이제 풍속인데, 이것이 통치자한테 가면 정치 사상하고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이 예학을 주나라의 어떤 그 문명의 척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학이 붕괴되는 건 어떤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 이렇게 과하게 공자님께서 반응하시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자의 이 괴로움과 이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예학의 붕괴라든가 이 예학의 붕괴를 통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걸 감지한 공자의 괴로움이나 고뇌를 읽어야만 그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네,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자 이옹철 이언을 자왈 상류 벽공이어든 천자 목목을 해치오 삼가지당 고 이렇게 된 거죠. 삼가지당 고. 삼가가 옹을 써서 이 철수하는 제사를 거두어 드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벽공들이
도와주니 천자가 목목한 모양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식구를 어쩌자고 삼가의 당에서 취하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해석을 일부러 좀 한자를 그냥 읽었어요. 해석이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삼가자는 나왔던 그 맹손씨, 개손씨, 중손씨 이 집안 삼형제 그 노나라의 실력자죠. 이 옹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 나중에 정리를 다 할 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옹이라는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제기를 거두어드리고 하는 게 이제 예입니다. 예. 옛나라 사람들의 예인데 이거를 천자가 하는 예인데 이 삼가자가 쓴 거예요. 그 대부 주제에 이거를 하니까 공자께서 이제 듣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철의 옹이라는 그 시에 나오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벽공은 제후를 말합니다. 제후들이죠. 여기 그리고 이제 천자가 그러니까 천자가 제사 지낼 때 벽공 제후들이 와서 도울 상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의 제사에 제후들이 와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제사를 같이 받들고 하니까 천자가 그 제후들을 받들어서 제사 지내는 전체 모습이 목목은 이제 아름답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는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의 모습이에요. 제후들을 쫙 거느리고 위험 있게 이 제사를 지내고 마치는 모습. 이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아름답구나. 뭐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름답다는 게 심미적 아름다움이기보다는 일종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격식에 딱 맞고 위험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훌륭하구나 그런 느낌이죠. 제사 지니까 또 공경하는 모양이고 어쨌든 천자의 그 위험 있는 자태를 묘사하는 말에 목목하다. 여기 벽공과 천자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 주제에 쓰니까 공자가 얘기죠. 어찌 이 삼가의 이거 사당입니다.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사당에서 이 노래를 취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제 공자의 분노가 나오는 거죠. 3-1 요 앞에 장에서 보았던 개씨의 행태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미 노나라의 왕은 실권을 잃어버렸고 이 제후들이 이 예를 함부로 막 제후의 예도 아니고 천자의 말 함부로 쓰고 그래서 이 삼가의 참남함에 대한 공자의 분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인이 부리면 예약하며 인이 부리면 예락하리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두 문장이 균형이 맞는다는 게 금방 보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 살면서 인하지 않으면 예를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으로 살면서 인하지 않으면 악을 어찌하겠는가? 이것은 아마 1장과 2장과 연결지어서 그것에 대한 총괄로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예악을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예악하면은 예악의 형식, 틀, 형식을 얘기하기 쉬운데 공자는 틀과 형식이 아니라 예악의 근본 정신으로서 인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바깥으로 외부로 표현이 되면은 예와 악이긴 하지만 예와 악이 반드시 형식화됐다고 해서 인을 보장한 건 아니죠. 얘는 그 예와 악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인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천자의 예를 대부가 쓸 정도면 예가 상당히 형해화되고 껍질만 남고 형식만 남았다는 걸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자는 그럴수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 예학의 기본 정신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학으로 그 형식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걸로 그 조정의 예를 막 쓰고 있긴 하지만 공자는 이 짧은 말을 통해서 그 과시하고 멋대로하는 행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회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인하지 않는데 예약을 한들 그 어디다 써먹겠는가?
이게 앞에서는 뭐 울분과 분노의 토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삼가의 비판을 통해서 예학의 정신을 이제 환기시키고, 또 하나는 예 근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 정확히 인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하나로 묶어서 읽는 그 전통적인 태도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